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대로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책 지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년도 총선을 향한 보수 대통합의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조는 부국강병, 헌법적 가치의 복원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 대전제 하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경제에 있어서 대원칙이라면 정부 주도 경제로부터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학문적이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이런 슬로건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오랜 동안 지배당해 온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로 추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을 명백하게 해서 정부 주도 경제로부터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그 대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많은 재정사업을 지금 정부 주도로 벌이고 있는데 과감히 이들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사관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더욱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노사 관계에 대해 정부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 민간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계약 자유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사계약 자유의 원칙이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 자율과 적법성의 확보를 통해서 상생적 노동운동이 육성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살포식의 포퓰리즘적인 현금 복지로부터 일자리 복지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중남미의 사태 또는 그리스의 사태 등등의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형의 지속적인 성장 정책의 기반을 이제라도 다시 재구축하고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등한히하고 잊고 있는 식량 자급률의 확보는 언젠가는 우리 등에 비수를 꽂는 중대한 국민적 문제로 다가올 것이 거의 확실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의 확보와 농촌 경제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지금의 자본 구조는 대기업 중심, 중후장대 사업 중심, 중화학공업 중심 이런 쪽으로만 자본이 전부 편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본 구조를 중후장대 산업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선택된 핵심적 미래 부품 산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고래도 아니고 악어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싸움판에서 악어새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확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지요. 악어의 전략으로부터 악어새로의 전략의 전환을 지금부터 모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립산업으로부터 핵심 부품 산업을 장악하는 곳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AI 산업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선박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산업 등과 같은 미래의 핵심 산업에 대해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품 산업의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패션 산업을 통해서 미래를 선점해야 하고 농업의 부활과 관광 서비스 산업의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일자리의 보편적 확대를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 각 영역의 모든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구조의 발전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과감히 스위스형 통치 체제를 고려한 통치 구조의 전환을 위해서 개헌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하고 정당에 의해서 수없이 자지우지 출렁거리는 내각제 책임제도 아닌 책임 강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어떠한 선출직이나 어떠한 중요 자리에도 죄다 임기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왜 무한으로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몇 번 연임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또 뭐 연임을 하든지 하더라도 국회의원에게도 자기를 보충하고 그리고 루틴해지는 자기를 스스로 혁명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나가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뿌리, 지역별 정당 협의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이 정당 논리에 놀아나서 패거리주의에 몰입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행보를 계속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당이 국민을 지배하는 이러한 체제는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 북측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통일협력체제의 구축, 평화협력체제의 구축, 이것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측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한 거기에 무슨 협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와 경제까지 모두 발목을 잡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몰입해 있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을 비롯해서 노동 생산성의 감소,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문제, 병력 확보의 문제,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이민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가치가, 그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중요한 만큼 한민족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민족 세계화, 다민족 민족화, 다민족 국가의 가치를 수용하는 체제를 우리들 이제부터 빨리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텅텅 비어가는 시골의 빈 땅들에 농업회사를 만들어주고 농업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국인화하는 과정, 한국의 정착 과정을 유도하고 그래서 농촌도 살리고 그들을 생산 노동력화하고 그들을 결국 대한민국의 온전한 국민으로 정착시키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체제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북을 비롯한 어떠한 세력의 침공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력의 확보를 위한 동맹체제의 강화, 그리고 그것의 확대, 그리고 자체적인 화력과 병력 수준을 확보하는 선에서 우리는 안보체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북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국군 자력에 의해서 북측의 무장 해제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의 전투력을 우리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기회의 균등 원칙에 균형이 있는 추구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금 중등 교육은 완전히 하나의 병영과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하고 대학까지도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교원들을 자격제화하고 교원들이 학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원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원들이 써주는 추천서에 의해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등학교가 없다고 해서 중등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등교육이 우리같이 커다란 병영체제를 유지하고 운영되는 그러한 중등교육은 없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동차 정비 공장의 사장이 학생을 채용을 해서 과정을 이수시키고 그곳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학에 자동차 관련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요. 그럼 일자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학협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학생들을 전부 학교에다 강제로 묶어놓아야 합니까? 그리고 되지도 않는 정치 논리를 왜 그들에게 퍼부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교육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통신 교육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 교육을 전 국민적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면 많은 기회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지금 거의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으로 그리고 인허가권으로 정부가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 이런 언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언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내주지 않으면, 후원금을 대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언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정부 지배 구조는 시급히 봉쇄돼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과감히 축소하고 공영방송은 전부 국민교양교육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후원해야 한다면 인터넷에 의해서 SNS의 언론에 의해서 범위가 계속 축소되는 이런 언론 환경을 그걸 돕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언론에 대한 민간 주도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지원재단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서 언론을 지원 육성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40만에서 50만 가까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 이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이 정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들을 국제 경쟁력 있는 경제 자원화를 시킬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매년 10만 명씩을 뽑아서 학자금 1년에 2천만 원씩 집어넣어 주고 우리가 장래에 전략적으로 상대해야 될 국가들에게 국비 유학생으로 파견을 하면 됩니다. 지구상에는 1년에 2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수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학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명문 대학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죠. 그들이 거기 가서 현지인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문물을 획득하고 지식을 획득한다면 그것이 곧 미래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경제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만 명씩 4년 동안만 보태주면 되는데 2천만 원씩 준다고 해봤자 8조 원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 해, 4년 맨 마지막 해 지불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들을 쓸데없이 현금 복지로 뿌려대고 있습니까? 이것이 경쟁력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만 명들이 그렇게 나가서 한국을 알리고 거기에 자긍심을 가진 일꾼들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정책이라는 것이야 분야별로 한없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오늘은 유튜브 채널이라는 속성상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회에는 반드시 대통합을 통해서 선거전을 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천의 방법, 후보 공천의 방법. 이것이 참신하다면 정말로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많이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공천 방법은 없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